예. 이전 PPT 14분 정도까지 들으셨지요. 지금부터는 고려시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이재현 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이재현입니다. 이 그림 초상화를 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고려 충신입니다. 호는 송은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익 이라는 사람입니다. 익자예요. 이익할 때 익자. 고려 송은 박익 선생 무덤에서 발견된 채색화입니다. 요 두 가지 그림을 토대로 이제 고려 시대의 그 복식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평민들은 여전히 신라의 복식을 이어받아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배계층은 중국의 송, 원, 명의 영향으로 그들의 복식 제도를 들여와서 고려의 제도화 시켰어요. 그래서 왕과 관료들의 옷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기 시기에는 그 몽골족의 복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즉 고려 시대에는 몽고풍이라는 원의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을 했고요. 반대로 원나라에서는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풍습이 유행을 하면서 서로의 복식 문화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이때 영향받은 풍속과 복식이 지금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즉 옷의 형태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엉덩이 선까지 내려오던 저고리가 허리 선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좀 짧습니다. 네, 허리 선까지 올라가고요. 원나라 옷의 영향으로 상의가 좌우로 깊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름을 매는 게 아니라 깃이 이렇게 옆구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깊숙이 여며 입는 구조가 됐고요. 자수로 매듭을 만들어서 이 매듭을 단추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소매는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져서 손을 덮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여성의 그 치마의 경우에는 잔주름을 많이 잡아서 둥글게 입었고요. 남녀 모두 모시로 만든 흰색입니다. 포, 두루마기이죠. 모시로 만든 포가 유행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백저포이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여기에 서직수 씨라고 되어 있는데 씨 붙이니까 웃기죠. 이 서직수라는 사람이요. 우의정과 자의정을 다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1796년에 김홍도가 비단에다가 이 사람이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색을 칠했어요. 그 작품이 바로 이 서직수 초상이라는 건데요. 이때 시기를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이때로 조금 넘어가면 요 위에 혹시 쓴 모자가 보이시나요? 갓도 아닌 것이 약간 층이 2층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약간 층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모자를 동파건이라고 불러요. 동파건. 자, 이렇게 생긴 동파건을 썼고요. 또 이 옷은요, 사대부들의 연거복이라고 해서 이 연거복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나 문무 관리들이 입던 평상복을 연거복,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입었던 평상복을 연거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연거복으로 주로 무엇을 입었냐면 명주로 지은 옷을 입었어요. 이 명주로 지은 옷 해서 우리는 주의하세요 할 때 주의라고 불렀어요. 즉 연거복인 주의를 입고 있는, 즉 동파건을 쓰고 있는 서직수 우의정, 이 당시 우의정의 초상화가 바로 이 서직수 초상입니다. 그 다음 요 아래에 보시면 단원 김홍도의 자리짜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는 물레를 돌려 실을 짓고 아버지는 돗자리를 짜고 아들은 글을 읽는 모습이 실감나게 이제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까지 고려의 복식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특유의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명 그리고 청과의 교류 때문에 초반에는 그들의 복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입었는데요. 차츰 독자적인 복식 제도와 체계를 갖추던 시기가 바로 이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복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의복, 예를 갖출 때 입는 옷. 즉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예가 곧 법이고 인간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옷은 예를 표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등의 법전을 살펴보면 왕을 비롯한 왕실 그리고 양반계층 등 각 신분의 복식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의복에 사용된 색, 문양, 소재, 장신구 이런 것들의 이제 차이를 두어서 왕과 신하, 지배층과 일반 백성의 신분 차이를 분명하게 그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독자적인 복식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배층은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명청과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복식 그리고 우리 고유의 복식을 모두 입었는데 비해서 일반 백성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형태 변화만 조금씩 있었을 뿐 우리 고유의 복식을 그대로 입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대부가의 복식 처음 들어보죠. 동파건 같은 것들. 그 다음 그냥 가시죠. 그러니까 상투를 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여자의 옷, 예, 약간은 저고리가 너무 짧은 그런 옷들, 저고리, 상의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 옷을 조금만 좀 자세히 볼게요. 여자 옷은요, 조선 초기에는 그 허리선까지 저고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후반에는 조선 중후반에는 가슴선까지 올라가는 길이가 되면서 하후상박이라는 그 우아한 실루엣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후상박 상체는 밀착시키고 하체는 풍성하게 하는 여성의 복식미가 글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후상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는 평상복이 발달을 해서 두루마기, 즉 포의 종류가 다채로웠어요. 그러다가 17세기 이후부터는 옷들의 세부 형태가 변해서 겉옷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여자보다 남성의 겉옷 연출이 멋내기가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대로 갔는데요. 요거는 약간 이제 홀레복인데 19세기 여인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9세기 이후를 좀 저는 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19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신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신여성과 조선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는 두 부류지요. 그래서 신여성들이 평소에는 짧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어요. 한복의 개량화를 주도했던 세력이었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많았는데 1980년대부터는 양복하고 옷감의 보급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한복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말 그대로 이제 개량복, 개량한복 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개량 한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양복, 그 다음 블라우스와 치마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대 이후부터는 한복이 명절이나 특수한 날에만 입게 됐어요. 그러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이 등장했고 생활한복이라는 것은 저고리의 고름이나 바지의 데님이 그러니까 데님을 착용하는 것이 편리하게끔 그러니까 단추나 똑딱이 로 대체를 했고요. 부피가 큰 치마나 바지를 서양식 의복하고 접목을 해서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던 복식을 우리 생활복식, 생활교복, 생활한복 이렇게 생활교복이 아니라 생활한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으로 자, 조선시대 풍속화 속 우리 옷입니다.
요거를 조금만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 신윤복의 미인도를 펼쳐놓으면 한 장의 보자기 같은 치마와 저고리가 사람이 입어 어여쁜 형태로 살아난다. 깃, 끝동, 고름, 견마기 부분을 다른 색으로 장식한 삼회장 저고리는 그 시대의 유행을 보여주는 듯 저고리 길이가 짧고 쪽물로 색을 냈을 회청색 치마는 너비가 넓어 하후 상박의 우아한 실루엣을 보여준다. 말려 올라간 치마 끝으로 한쪽만 살짝 드러난 외시버선, 즉 오이씨처럼 볼이 조붓하고, 요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외시버선, 이렇게 오이씨처럼 볼이 조붓하고 볼이 가날프고, 그러니까 볼이 넓적한 것이 아니라 갸름하고, 그래서 맵시가 있는 버선이 외시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외시버선이 고혹적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자 한복과 남자 한복을 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자 한복은 미인도에 나와 있는 한 복식이고요. 남자 한복은 풍속도 화첩이라고 하는 그 그림의 그 화첩, 그림책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저고리와 남자의 저고리를 같이 볼 거예요. 자, 구별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요, 요 부분을 고대라고 부른대요. 고대. 이 뒤에 목선, 요 삼각형의 가장 중심부, 밑면을 고대라고 불러요. 이 고대의 중앙부 부분부터 고대의 중심부부터 소매뿌리까지를 우리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회장이라고 써있어요. 화장 아니에요. 회장입니다. 회장. 자, 기억하세요.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 그 다음 견막이라는 것은요. 요 베레 부분에 이 베레 부분에 약간 여기가 땀이 차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 땀이 차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견막이라고 불러요. 견막이. 그 다음, 이렇게 그 어깨와 소매, 어깨에서 팔로 넘어가는 그 접히는 부분, 그 부분을 암홀이라고 해서 진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동.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아래쪽은 베레선이겠죠. 소매뿔이 있고 견막이 있고 진동, 회장. 그 다음 여기를 고대를 둘러싸고 이렇게 빳빳하게 풀을 먹인 깃을 갖다 대고요. 그 다음 여기 색을 입혔죠. 이걸 끝동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요 단을 치마는 단이라고 부르지만 저고리에서는 돌연이라고 불러요. 저고리에서는 돌연, 치마에서는 단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저고리에는 돌연, 치마는 단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고름이 있고요. 요 앞쪽에 이렇게 요렇게 약간 그 덧댄 것처럼 천을 덧댄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박아줘요. 이 부분을 섭이라고 부릅니다. 섭. 여기도 섭이 있지요. 남자 저고리에도 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치마는 그냥 넘어가고요. 남자 바지로 좀 갈게요. 이쪽에 요 여분의 부분을 우리는 마루폭이라고 불러요. 요 부분을 마루폭, 여기는 작은 사폭, 이 큰 시옷자는 큰 사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루폭, 작은 사폭, 큰 사폭. 그 다음 당연히 이 둥글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 부분을 베레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쪽은 허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찬가지 남자들의 그 겉옷의 향연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 겉옷이 화려해져요. 이 아저씨가 입고 있는, 이 남자분이 입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두루마기고요. 두루마기의 이 사이드 부분을 이 사이드 부분을 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여기는 진동, 그 다음 돌연, 그쵸? 아까 우리 저고리에도 돌연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앞쪽은 섭. 그 다음 마고자는요, 이 끝자락이 요 정도쯤은 이렇게 터 있어요. 여기가 터져 있어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시옷자로. 그래서 옆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생긴 상의만 저고리만 감추게끔 입는 상의를 마고자가
그 다음 소매가 없어요. 이것을 조끼. 그 다음 종아리 부분까지 단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쵸? 이거를 우리는 돌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 돌연이 이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건 두루마기, 다른 말로 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자의 버선입니다. 버선 코가 있고, 그 다음 버선 코에서 이 앞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순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발목 부분이에요. 이 발목 부분을 회목이라고 부릅니다. 화목 아니에요. 회목, 발목 둘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목이라고 부르고, 이 끝부분을 버선목이라고 부르고, 뒤축, 그 다음 여기를 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족두리는 뭐 할 때 쓰죠? 우리 이제 홀리할 때 족두리 같은 거 많이 쓰죠. 이거를 화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비채기, 꽂는 거예요. 꽂는 거, 머리에다가 장식품으로 꽂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데다 꽂겠죠. 그 다음 비녀, 놀이개, 귀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이 귀주머니가 뭐냐면요. 다른 말로 각낭이라고 불러요. 각낭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강낭. 자, 강낭. 즉, 양쪽 귀가 각이 졌어요. 이렇게 양쪽 귀가 각이 진 형태의 주머니를 각이 진 주머니, 강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 아래 두루주머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귀주머니고, 이 두루주머니라는 건 염낭이라고 불러요. 염낭이라고 불러요. 염낭. 자, 언제 많이 봤냐면 우리 그 설날 세뱃돈 넣어주는 복주머니도 이 두루주머니 염낭에 속하거든요. 아래는 둥글어요. 위는 뭐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끈을 두 개를 놓고 이 주둥이를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주머니를 두루주머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 귀가 각이 진 주머니를 강낭, 귀주머니. 각이 진 귀다 해가지고 귀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선시대의 홀예복. 요거는 두 번째 차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관복은 남자가 입는 거죠. 이렇게가 남성 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가 여성 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홀예복인데요. 남자는 홀예복으로 관복을 입습니다. 자, 관복에 이 위에 뭘 써요? 사모를 쓰지요. 즉, 이 관복이라는 건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들이 궁중에서 입던 예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입었습니다. 당연히 사모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벼슬아치들의 모자였어요. 이 사모 관대를 입고 홀례를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흉배라는 거는, 요 흉배는 이제 가슴에 이런 식으로 표식을 새겨요. 이게 이제 자수를 놓는 건데요. 왕과 문무백관의 품계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학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문관이에요. 문관. 무관은 호랑이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대는 관복 위에다가 두르던 허리띠인데요. 가죽을 비단으로 감싸서 만들어요. 예, 비단으로 감싼 가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목화는 장화처럼 생긴 신인데 이것을 신었어요. 목화신을 신었다. 그래서 목화, 여기에서 목화가 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신이다. 목신, 목화신을 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홀예복 원삼입니다. 이 원삼 화롯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왕비의 예복이에요. 그 왕비의 예복을 우리는 원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주의 예복은 화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비의 예복은 원삼, 공주의 예복은 화롯. 공주가 결혼할 땐 화롯을 입고, 왕비가 이제 결혼식을 올려서 결혼을 올리고 왕비가 되는 사람은 원삼을 입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롯은요, 서민들이 홀예복으로도 주로 입었던 옷이 요 화롯입니다. 자, 그 다음 화관 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족두리. 오색빛깔
그러니까 빛이 오방색이에요. 오색 빛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칠보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서 생각보단 조금 무거워요. 그 다음에 용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의 머리 형상을 새겨서 만든 비녀예요. 이 앞이 용이에요. 그래서 왕족들이 사용을 했는데 사대부 집에서도 혼례 때는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앞댕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댕기, 즉 용잠의 앞쪽에 이 용잠이라는 거, 이 비녀 있죠. 이 용잠에 이렇게 용잠이 있다고 하면 용잠의 앞쪽으로 감아서 내려뜨리는 댕기를 앞댕기라고 부르고요. 이 도투락 댕기라는 건 우리 이제 머리 길게 따고 한복 입을 때 그 뒤쪽에다가 댕기 달잖아요. 그 댕기가 도투락 댕기예요. 그래서 홀례 때 쪽진머리 뒤쪽으로 붙여서 길게 내려뜨린 댕기를 도투락 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PT에서 만나 뵙겠습니다.